페트르 베크만의 책 파이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파이라는 숫자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 전체의 거대한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문장, 이게 사실 베크만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천재와 폭력배, 이성과 무지. 어떻게 숫자 하나를 쫓는 과정이 인류 역사의 이 커다란 싸움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도발적인 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천 년 전 위대한 고대 문명들이 원이라는 미스터리와 씨름하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보시면 고대 문명들의 파이값은 지금 보면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그들에겐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땅을 측량하는 것처럼 당장 써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확성보다는 실용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필요가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수학적 탐구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크만이 던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탐구가 왜 어떤 사회에선 꽃을 피우고 어떤 사회에선 시들어버렸을까 하는 점이죠. 그 극명한 대비를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크만의 주장은 아주 신랄해요. 그리스가 과학혁명에 가까운 발전을 이루는 동안 로마 제국은 오로지 정복전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수학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3.125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이미 수세기 전에 아르키메데스가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가 쓰던 3과 8분의 1이라는 옛날 값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건 그냥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예 지적인 관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단지 모래 위에 원을 그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지한 병사의 칼에 목숨을 잃는 장면. 베크만에게 이 사건은 지성과 폭력, 그 역사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의 기나긴 정체기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파이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원 안팎의 다각형을 계속 그려서 그 사이값을 알아내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지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라이프니츠, 뉴턴, 오일러 같은 수학의 거인들이 미적분학과 무한급수를 발전시키면서 판이 바뀐 거죠. 더 이상 도형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순전히 머릿속 생각만으로, 추상적인 계산만으로 파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확 튑니다. 미적분학이라는 어떤 질서정연하고 확실한 세계에서 이번엔 무작위와 확률의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냥 허공에 다트를 막 던져서 파이 값을 알아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이게 현대적인 파이 계산법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건데요. 라플라스 같은 천재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죠. 정말 기발한 발상입니다. 불확실한 무작위성을 이용해서 수학에서 가장 확실한 상수 중 하나를 찾아낸다니 말이에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딱 맞는 원을 그려요. 그리고 그 사각형에 눈을 감고 다트를 수없이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전체 던진 다트 중에 원 안에 꽂힌 다트의 비율을 계산하면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파이와 관련된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컴퓨터의 무지막지한 계산 능력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탐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가 계산해낸 파이의 소수점 자릿수는 무려 10조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한평생 손으로 계산했던 옛날 수학자들에게는 마법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아니, 우주 전체를 계산하는데도 고작 40자리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대체 왜 우리는 수조 자리까지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실용적인 목적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선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제는 실용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커요. 예를 들면 새로 만든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로 쓰기도 하고요. 또 파이의 숫자 배열이 정말 완벽하게 무작위적인지 분석하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더 알고 싶다는 인간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한계에 도전하려는 그 끈기 자체를 기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크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같아요. 파이를 계산하는 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성의 힘을 증명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로 사상가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폭력배들, 즉 무지와 비이성에 맞서는 단단한 방패 같은 거라고요.